ago, and Eric was still with us. So, we had room to put him on the list, and they're on the list, and nothing's really changed from that perspective. 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셰필드전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에릭 다이어 그리고 요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화제가 됐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떤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최근에 팀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모두가 돌아왔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A매치 기간 동안 선수들이 다쳐서 돌아오는 게 클럽의 가장 큰 원망스러운 부분인데 다행히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돌아오면서 토트넘은 일단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축하할 만한 일이 있죠.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 이달의 감독상을 일단 수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FIFA 베스트 매니저 노미니 이 명단에도 올라가게 됐는데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칭찬하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은 프론트맨일 뿐이다. 자신은 리더일 뿐이고 앞에 서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건 스태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스태프들한테 공을 돌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진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달의 매니저를 탈만했죠. 물론 8월에 이달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주가 걸렸다라는 축구계의 어떤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인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히샬리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히샬리송이 최근에 굉장히 본인이 정신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손이라도 이렇게 올려주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질문으로 들어왔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선수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건 어떤 도움이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들의 시선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구단 측에서는 선수가 뭘 필요로 하든 늘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히샬리송이 뭐가 필요로 하든 우리가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히샬리송이 어쨌건 꽤 감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꽤 예외적으로 이제 자신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한 건데 그런데 어쨌건 이제 팀 입장에서는 모든 서포트를 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사려 깊은 게 이 히샬리송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히샬리송에 대한 이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분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히샬리송에게서 이제 시선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은 자신의 삶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삶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우리가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면역력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항상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일상적인 예시를 들죠.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든 날들을 보내면서도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가죠. 일을 가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직장을 안 잃을 수 있고 그게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다른 선수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하고 그리고 가끔 삶에서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사려 깊은 어떻게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조언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게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어쩔 수 없다의 대표격이죠. 이 토트넘에서는 휴고 요리스 그리고 에릭 다이어가 결국에는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이적을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고 그냥 남게 됐는데 스쿼드에도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25인 스쿼드에 이제 이 둘의 이름이 오른 걸 보고 많은 팬들이 이거 막 경기를 일으켰어요. 그럴만하죠. 요리스랑 다이어 손흥민에게 소리를 지른 이 두 선수. 진짜 이 선수들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변한 게 없다.
뭐 얘네들은 항상 우리랑 같이 있었고 그리고 뭐 결국에는 리스트에 올라간 건데 근데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바뀐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뀐 게 없냐? 일단 뭐 구체적으로 더 질문들을 살펴보면은 이 다이어랑 요리스 이 두 선수가 이제 뭐 스쿼드로 돌아오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나간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릭 다이어는 이제 부상이었다. 부상이어서 두 경기 동안 이제 못 뛴 거고 그래서 이제 벤치도 아니라 관중석에 있던 거죠. 사실 최고의 포지셔닝이었는데 다시 벤치로 돌아올 확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골키퍼들이랑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바뀐 게 없다라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거 다이어랑 요리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모르는 거 아닌가 하면서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요리스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떠나고 싶어 하고 뭔가 그런 상황에서 떠나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이 서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다시 최하위에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냐. 이 요리스의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묻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다이어도 그렇고 요리스도 그렇고 전 주장단이었죠. 그리고 요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 주장이었기 때문에 현재 주장인 손흥민 그리고 주장단인 이제 요리스 그리고 메디슨 같은 선수들과 이제 충돌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열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선수다. 그냥 선수고 그냥 훈련을 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냥 선수일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There's no pecking order. 서열 같은 건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서열 같은 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리스랑 다이어에 대한 질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죠. 요리스랑 다이어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냐. 그러니까 뭔가 이 토트넘에는 서열이 있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얘네들이랑 뭔가 서열에 대한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 거냐? 근데 뭐 아예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토트넘 팬들은 이제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휴고 요리스 그리고 에릭 다이어가 뭐 이제 떠날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대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대한 겁니다.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대한 거고 이 사람들도 토트넘 선수들인데 선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첫째 날부터 늘 그랬다. 근데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뭐 정말 잘하거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이제 어울리는 어떤 선수가 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바뀐 게 없다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휴고 요리스랑 다이어에게는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 있죠.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서 얘네들이 이제 돌아올 거다. 혹은 뭐 서열이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논의해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서열도 뭐 필요 없고 얘네들 그냥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못을 박는 게 이제 에릭 다이어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게 이제 애슐리 필립스인데 애슐리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헤지테이션, 좀 약간 주저함이 있냐 물어봤는데 없다. 그러니까 18살의 애슐리 필립스도 당장 기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릭 다이어가 사실상 나올 수 없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애슐리 필립스는 매번 이제 내가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쓸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이어랑 요리스는 사실상 뭐 출전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거고 지금 25인 스쿼드 외에도 이제 뭐 이제 언더 21 스쿼드도 있는데 총 합해서 토트넘이 5명의 키퍼가 있어요. 5명의 키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리스도 뭐 거의 나설 확률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브래넌 존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알레호 벨리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스트라이커죠. 젊은 스트라이커고 브래넌 존슨도 뭐 스트라이커나 윙어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구상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슨과 클루셉스키가 굉장히 다른 선수인데 이 옵션이 있는 게 좋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한 포지션에 더블업 하는 걸 싫어한다. 더블업이라 하면 똑같은 선수를 2명 두는 거죠. 이런 거를 싫어한다. 나는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데키, 브래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다. 그러니까 클루셉스키랑 브래넌 존슨은 다른 선수고 그리고 뭐 마노르 솔로몬, 이반 페리시치도 다른 선수고 그리고 소니도 다른 종류의 윙어고 소니랑 히샬리송을 봤을 때 다른 종류의 스트라이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 포지션에 두 명의 똑같은 선수를 두고서 이렇게 갈아 끼는 느낌의 감독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가끔 이 경기 안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는 다른 타입의 어떤 윙어라던가 다른 타입의 어떤 스트라이커를 사용하면서 경기의 어떤 양상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손흥민은 멀티 포지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윙어고, 그리고 손흥민은 스트라이커고, 기본적으로 둘 다 뛸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히샬리송이 뭔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손흥민이 또 윙어로 이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현재 이 스트라이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스트라이커로 나서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토트넘이 다음 경기에서 이기게 된다면은 1965년 이후로 최고의 스타트를 기록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답변이 굉장히 좀 가사 같아요. 만약 정말 아름다운 말이지. 그리고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모든 게 재앙이 되는 거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쨌건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긴다면 좋은 거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토트넘과 셰필드의 경기인데, 벌리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어웨이였지만 이번에는 홈이죠. 이번에는 홈 경기인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토트넘이 셰필드에 진 적이 있어요. 이 13년 3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토트넘은 지금 셰필드한테 갚을 빚이 있습니다. 이거를 갚아줘야 되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또 선발로 나서게 된다면은 오늘 오후 11시 손흥민 선수 당연히 선발로 나서겠죠. 스트라이커로도 나설 것 같은데 오늘 오후 11시에 이제 셰필드와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셰필드 요즘에 롱볼로 이제 역습하는 어떤 축구를 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비를 했을지, 그리고 눌러앉아서 수비하는 셰필드에게 이제 토트넘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역시 키는 손흥민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지켜보면서 경기 끝나고 바로 이 외신 소식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